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볼록 집합, 볼록 조합, 극점이라는 지식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록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집합 오메가 안에 두 점이라고 하면 벡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차원이다. 근데 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벡터의 B라고 하죠. 이런 벡터가 있을 때 그놈의 끝지점 C, D라고 하면 이렇게 점들 X1, X2 이런 식으로 쓰면 걔네를 잇는 선분상의 모든 점들이 마찬가지로 집합 오메가 안에 포함이 되면 그 집합 오메가를 볼록 집합이라고 부른다. 컨벡스, 볼록하다는 거를 용어로 컨벡스하다고 하고 그리고 볼록 집합이 아닌 집합은 비볼록 집합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잇는 직선 선분 상의 모든 점들이 똑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면은 이 오메가는 볼록 집합이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집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두 점을 만약 이렇게 잡았을 때 선을 쭉 그으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 오메가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이 오메가는 비볼록 집합이다. 볼록 집합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정리는 LP 문제에서 가능해가 존재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제약식 영역이 무게이든 유게이든 그 가능의 영역은 반드시 볼록 집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여기 제약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뭐 가능의 영역이 이렇게 닫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닫혀있든 열려있든 다 가능해는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면 가능의 영역은 반드시 볼록 집합이다. 여기서 아무리 점 두 개 잡아도 다 이 안에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도 아무리 두 점을 막 잡아도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LP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볼록 조합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 선형 조합의 일종이에요. 선형 조합의 일종인데 조금 더 조건이 들어간 건데 어떤 n차원 공간에 있는 점 x에서 걔가 어떤 이제 0 이상이면서 총합이 1인 실수들 그러니까 C1, C2 그리고 CR까지 있다고 치고요. R개의 상수가 있고 근데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면 1이고 이 CI들이 다 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상수들이 있을 때 어떤 이 n차원 공간상의 한 점 x를 이렇게 C1, X1 플러스 C2, X2 CR, X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근데 얘네 X1부터 XR들은 다 똑같이 n차원상의 점들이고요. 점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벡터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 점 또는 한 벡터가 이런 R개의 똑같은 차원상의 벡터들에 대해 C1, C2, CR에 의한 가중합 형태로 표현이 되면 그때 X가 X1, X2, 그리고 XR 얘네들의 볼록 조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면
그게 이제 볼록 조합의 정의이고, 만약에 그런 상수들의 제약 조건 중에서 요게 요렇게 바뀌면은, 그러니까 CI가 0인 게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어떤 양수 값을 가지면 그때는 완전 볼록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볼록 조합의 정의이고, 극점이라는 정의는 뭐냐면은 극점이 익스트림 포인트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볼록 집합의 꼭지점, 코너 포인트를 일반화한 수학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어떤 볼록 집합 오메가 안에 한 점 x를 오메가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 얘의 완전 볼록 조합으로 나타낼 수 없으면은 그때 점 x를 집합 오메가의 극점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2차원상에서 한번 지각화해서 살펴보면 2차원상에 이제 어떤 이 점들의 집합 얘를 오메가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이 영역이라는 건 이 경계선까지 다 포함하고 이 밑 끝에 점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 영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극점은 사실 꼭지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꼭지점이 아닌 다른 점을 잡으면 여기 잡으면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랑 얘의 이제 완전 볼록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는 여기에다가 어떤 가중치 주고 여기에다 가중치 줘서 더하면은 이거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 얘는 뭐 얘랑 이렇게 가중치 줘가지고 얘 만들 수 있겠죠. 완전 볼록 조합으로. 근데 여기에 있는 이런 모서 꼭지점에 있는 점들은 사실 완전 볼록 조합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오메가 안에 있는 점들의 어떤 볼록 조합으로 나타내려면은 그 완전 볼록 조합으로는 못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를 x라고 하면은 얘는 c1 x1 플러스 c2 x2 플러스 cr xr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 곱해지는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해야 되겠네. 두 점의 조합으로 나타낼 때 반드시 이 어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나타내볼까? 얘를 표현하려면은 뭐 얘랑 얘 이런 두 벡터의 조합으로 만약 나타내자면은 여기 요 벡터에다가만 가중치를 1 주고 여기에다가는 0을 줘야지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요거랑 요거에 또는 요거랑 요거 뭐가 되든 여기에서 어떤 두 점을 잡아서 얘를 표현하려고 해도 한 점에 대한 가중치는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극점이라는 거는 볼록 집합의 꼭지점을 일반화한 수학적 정의다. 그래서 이런 극점은 2차원상에서는 이렇게 꼭지점이고 3차원상에서도 꼭지점이죠. 3차원상에서도 내가 막 이런 약간 뭐 축구공 같이 생긴 이런 영역을 하나 잡았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런 꼭지점들이 다 극점인 거고 근데 4차원부터는 이게 시각적으로 잘 생각이 안 되지만 거기서도 이런 서로 다른 두 점의 완전 볼록 조합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 점들을 극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점의 정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초 지식은 AX는 B의 해의 집합을 얘기할 건데요. 이거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LP 문제의 각 제약식에 이제 적절하게 요요변수, 잉여변수, 인공변수를 첨가해서 정규형으로 만들면 제약식은 결국 AX는 B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A는 m by n 확률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연립선형 방정식이죠. 연립선형 방정식의 해 집합은 세 경우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 이거야. 경우 1은 유일한 해를 갖거나, 그러니까 해가 하나거나, 경우 2 무수히 많은 해를 갖거나, 해가 무한정 많이 있거나, 경우 3은 해가 아예 없거나, 해가 0개거나. 근데 그때 우리가 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경우 1과 2는 다 해가 있는 경우고, 그때는 우리 연립선형방정식이 컨시스턴트 한다고 말하고, 해가 없는 경우는 인컨시스턴트 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립선형방정식의 이제 해 집합의 상태. 그러니까 경우 1인지 2인지 3인지 이거는 행렬의 랭크를 계산해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변수의 수가 n개인 연립방정식이죠. AX는 B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이 해 집합의 이 경우 각각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유일한 해를 가지는 경우는 랭크 A랑 랭크 그리고 A, B를 붙인 확대 행렬이랑 이게 둘 다 n일 때 그때 유일한 해를 갖는 거고, 두 번째 경우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때는 랭크 A랑 랭크 A, B 붙인 확대 행렬이랑 같은데 근데 이게 n보다 작은 경우고, 그리고 경우 3 해가 없는 경우는 랭크 A가 랭크 A, B보다 작을 때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직관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직관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직관적인 거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우 2에 해당되는 그런 LP에만 좀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립선형 제약식으로 이루어지는 연립선형 방정식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때, 자, 왜냐면은 경우 1 같은 경우 유일한 해를 이 제약식 영역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 경우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A라는 행렬이 m by n 행렬이잖아요. m by n 행렬인데 m이랑 n이 같아. m이랑 n이 같으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이게 변수의 수고, 이게 AN이면서 이게 변수의 수고, 이게 이제 식의 수죠. 그래서 유일한 해를 가지려면 변수의 수랑 식의 수랑 사실 같은 상황인데, 그때 만족한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사실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러면은 목적 함수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제약식에 의해서 해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LP에서는 그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해를 찾는 것. 그런 상황에 관심이 사실 있는 건데, 만약에 제약식을 만족하는 해가 유일하다면은 사실 목적 함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대안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도 관심이 없는데, 세 번째 경우는 왜냐면 해가 없으니까. 아예 실행 가능한 해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뭔가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럴 때 나타난다는 건데, 왜 이럴 때 나타나냐면 보세요. 랭크 A랑 그리고 A에다가 우변 상수 벡터 하나 붙인 거랑 이 행렬에 랭크를 계산했을 때 우변 상수 하나를 붙이면은 랭크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증가하잖아요. 근데 랭크라는 거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어떤 행렬에서 선형 독립인 열의 개수 또는 선형 독립인 행의 개수, 그게 같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열의 개수라고 볼게요. 왜냐하면 끝에다가 새로운 열 하나를 추가한 거니까. 근데 끝에다가 새로운 열 하나를 추가했더니 랭크가 늘어났다 라는 말은 이 B라는 게 사실 A랑 B를 통틀어서 만든 이제 열들 중에서 선형 독립인 열이라는 거예요. B가. 그러니까 B를 하나 추가했더니 랭크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렇게 추가된 행렬에서 선형 독립인 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형 독립인 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 A에 있는 열들로 A에 있는 열들의 선형 조합으로 얘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B라는 애는. 그게 이제 선형 독립의 그 정의이니까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 있는 이 제약식 행렬에 있는 이 A들, 요거네들을 아무리 선형 조합을 해도 이 B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렇다는 거는 이제 해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열들의 선형 조합으로 B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는 B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열들하고는 독립인 열이라는 거고, 그 말은 그런 AX는 B에서는 이제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보통 이 변수의 개수보다 이제 식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만 관심이 주로 있다. AX는 B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에는 보통 A라는 행렬이 n개의 식이 있고 n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렇게 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좀 적을 때, 그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도 이렇게 A의 랭크랑 A랑 B랑 붙인 거의 랭크가 같아야지 해가 일단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A에 있는 애들의 선형 조합으로 B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 랭크가 n보다는 이제 작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때 그 경우는 이렇게 변수가 제약식의 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LP 문제는 주로 경우 2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이고,
이때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해들 중에서 목적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해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을 짓자면 LP 문제의 형태는 모두 선형이고요. 그 구성 요소들이 벡터와 행렬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것이 선형대수학의 기초 지식들이었습니다. 선형대수학의 기초 지식들은 제가 이번 주 영상을 통해서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 빠르게 훑어봤고, 다음 토픽부터는 LP 문제의 최적해를 찾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 또는 알고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심플렉스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렉스법의 이름에 심플렉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심플렉스라는 거는 어떤 이런 삼각형을 일반화한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0차원에서의 심플렉스는 점이고, 1차원의 심플렉스는 그냥 선이고, 2차원의 심플렉스는 이런 삼각형이고, 평면 삼각형이고, 3차원의 심플렉스는 이런, 뭐라 그러죠, 이거? 영어로는 테트라헤드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 정사면체는 아니고 아무튼 사면체라고 해야 되겠네요. 3차원에서 심플렉스는 3면체다. 4차원, 5차원은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볼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심플렉스법의 이름은 이런 심플렉스라고 하는 조금 수학 쪽에서 만들어져 있는 개념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저는 좀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